안녕하십니까. 제47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입니다. 계엄과 내란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고통을 받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 곁에서 정말로 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정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자체는 여전히 팽팽한 51대 49의 정치 지형이라고 봅니다. 한 진영이 큰 잘못이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화가 나서 떠나셨더라도 구실만 있으면 다시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만만치 않은 정치 구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적어도 이번 국면 같으면 계엄을 하고 내란을 획책한 세력에 대한 분명히 국민들의 따가운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쟁점들이 부각이 될 것이고 우리 정치 지형의 원구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돼서 치러지는 임박한 대선이라면 그 정부는 저는 과도 정부 역할에 자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개헌, 그다음에 정치 개혁에 대한 큰 틀, 그다음에 국가의 산업이라든가 몇 가지 정책에 대한 어떤 시급한 세팅이랄까요? 그런 정비, 거기까지 해놓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 정권, 말 그대로 과도 정권, 따라서 스스로 임기도 단축을 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기도 맞춘다든가 일종의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게 좀 긴 시간이 있는 대선이라면 개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큰 그림도 그림이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맞닥뜨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다음 정부에게 교대되는 그런, 그건 조금은 중기의 어떤 준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대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복하겠다는 선동들이라든가 무책임한 발언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렸다라는 어떤 이런 심리들을 자꾸 부추겨 왔던 그런 정치권의 못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번에는 분명히 잘라내야만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최근에 우리 국가의 갈등과 대립의 수준이 이건 정말 이미 도를 지나쳤다. 적어도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이 갈등공화국을 공정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성, 또 이대로 정말로 이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나는 외면하겠다, 이건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라 할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정치적인 어떤 목표로 할까요? 적어도 정치라는 거는 공정과 통합이라는 어떤 그 가치가 실현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져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연히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또 총리로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책임감,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의 삶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 팬데믹 상황에서의 전염병하고의 싸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민 안전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어떤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실적을 조금 경험했고 또 그걸 쌓았다고 할까요? 물론 다 국민들이 주신 기회입니다만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당파적 목소리보다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 지향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다. 그래서 균형이 좀 잡혀 있고 편파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킬 때 적어도 거기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말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게 제 존재의 이유고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지향했던 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시 이 공동체 통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내전 상태에 이른 이 상황 가지고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문명의 전환이잖아요. AI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함께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분열의 공화국, 갈등의 공화국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야권에서 가장 든든한 자산이죠. 그건 틀림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있다면 한 정파의 단순한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분열된 그 내전 상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시 추스려서 세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대표께서 지금보다는 훨씬 폭넓은 행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탄핵의 강을 같이 걷는 이런 범민주개혁 헌정수호 세력의 대표주자로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되고 내란으로 진행이 되다가 국민들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스톱이 되었지만 현행 헌법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온 국민들이 이제 생생하게 보시게 됐어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 결국은 조금만 불장난을 하면 온 국민들을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 헌법을 다시 바로 세울 때가 되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그다음에 곳곳에서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하나도 지금 이 절차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적어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분권화된 헌법 질서, 헌정 질서가 꼭 이제 필요하고 국민들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우리들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적어도 민주주의, 법치, 헌정 질서라는 걸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적어도 차기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그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방향,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한국의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 모두 다가 우리가 처해진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정확하게 스스로 진단하고 이 위기에 빠진 이 공동체를 어찌할 거를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보고도 정치를 오래 했고 고위공직을 지낸 데 대한 책임이 없는 당연히 있죠.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서 남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자부심도 있었고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도 됐고요. K 문화들이 여기저기 세계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거의 정치적 자멸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길래?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길래 이런 일이 났는가? 그리고 우리의 압축 성장과 압축적 민주화라는 게 어떤 허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